안녕하세요. 책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툴 가완디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외과 의사이자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저자는 외과 의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환자의 마지막을 지켜봤고 환자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 사례를 모아 비교하고 관찰했습니다. 요양원이나 어시스턴트 리빙 시설 같은 노인 주거 공간과 가정에서 호스피스 케어를 받은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독자로 하여금 각자의 마지막 순간을 미리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안전과 보호만을 제공하는 요양시설에서 연명하면서 만족스럽지 않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작가는 노년층에게도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의학이 발전해야 한다는 자신의 뜻을 이 책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아툴 가완디의 뛰어난 필력 덕분에 그가 수집한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방법들은 소설처럼 읽히기도 했고, 그 중에서도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는 바로 아툴 가완디 자신의 아버지가 마지막을 보낸 방법이었습니다. 저자와 마찬가지로 외과의사였던 아버지에게 척수 종양이 생겼고, 두 부자는 두려움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 대화를 나눕니다. 수술과 화학요법 치료를 거치며 아버지에게 일어난 변화들을 상세히 서술해 줌으로써 노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품위 있게 나이 드는 것, 마지막까지 독립적인 삶을 살다가 평화롭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꿈꿉니다. 가족의 죽음을 목전에서 겪은 사람들조차도 자신에게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이 들이닥칠 상황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과 자연의 법칙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누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책입니다. 이제 책 속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현대 과학기술은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나은 삶을 더 오래 누리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 나이 들어 죽어가는 과정은 의학적 경험으로 변질되었고 의료 전문가들의 손에 맡겨야 하는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의학계에서 일하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다룰 준비가 놀라울 정도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현실이 대체로 주목받지 못하는 까닭은 삶의 마지막 단계가 점점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것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945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1980년대에 이르자 이 비율은 17%로 줄었다. 이 시기에 어떻든지 집에서 죽은 사람들은 병원에 가지 못할 만큼 갑작스럽게 일을 당했을 공산이 크다. 말하자면 중증 심장마비, 뇌졸중,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거나 너무 고립되어 있어서 도움을 구하기 어려웠을 거라는 얘기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도 노화와 죽음은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겪는 일이 됐다. 사실 우리는 노인들이나 불치병을 앓는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의학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실망시키는지 알 수 있다. 아주 조금 나아질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뇌를 둔화시키고 육체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치료를 받으며 점점 저물어가는 삶의 마지막 나날들을 모두 써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환자들이 요양원이나 중환자실 같이 고립되고 격리된 곳에서 치료를 받는다. 삶에서 가장 중요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채 엄격히 통제되고 모을개성화된 일상을 견뎌내면서 말이다.
늙어가다가 죽음에 이르는 경험을 정직하게 살펴보기를 꺼려하는 경향 때문에 우리는 환자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더 많아졌고, 환자들은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위로와 안식을 거부당해 왔다. 우리는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성공적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의학, 기술,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손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것이다.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경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고 말한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 다시 말해 청력, 기억력, 친구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잃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실버스톤 박사의 표현대로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잃는 것이다. 필립 로스는 소설 에브리맨에서 이를 더 비통하게 표현했다. 나이가 드는 것은 투쟁이 아니다. 대학살이다. 운이 좋고 꼼꼼하게 자기 관리를 한 사람은 오랫동안 그럭저럭 잘 살아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결국 나이가 들면서 점점 많은 것들을 잃어가다 보면 일상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충족하기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버거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는 경우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삶의 상당 기간을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보내게 될 것이다. 언젠가 벌어질 일임에도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기를 싫어한다. 그 결과 대부분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단계에 도달한다.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떻게 살 것인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지내다가 뭔가 해보기에는 너무 늦은 시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체이스 메모리얼 요양원 주민들에게는 이제 인꼬 100마리, 개 2마리, 고양이 4마리, 토끼 1무리, 그리고 달걀을 낳는 암탉들도 있다. 또 수백 개의 화분, 날로 번성하는 채소밭과 꽃밭 정원도 있다. 요양원에는 직원들이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타가시설과 새로운 방과 후 교실도 생겼다. 학자들은 2년에 걸쳐 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조사했다. 체이스 메모리얼 요양원 주민들과 관련된 다양한 수치를 근처 다른 요양원 주민들의 수치와 비교하는 방법이 사용됐다. 그 결과 체이스 요양원 주민들은 비교 집단 주민들에 비해 복용하는 처방약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할돌과 같이 불안 증세에 먹는 향정신성 제제의 처방이 특히 줄어들었다. 약 구입에 들어간 비용은 비교 집단에 비해 38%밖에 되지 않았다. 사망률도 15% 감소했다. 연구에서는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다. 그러나 토머스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망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른 연구 결과들도 이 결론을 뒷받침한다. 1970년대 초 심리학자 주디스 로딘과 엘렌 레인저 박사는 코네티컷의 한 요양원에 사는 주민 모두에게 화분을 하나씩 주는 실험을 했다. 주민 절반에게는 화분에 물을 주게 했고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이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관한 강의를 듣도록 했다. 나머지 절반의 경우 다른 누군가가 대신 화분에 물을 주게 했고 환자의 복지는 직원들의 책임이라는 강의를 듣게 했다. 1년 반이 흐른 후 그것이 화분 하나처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진 그룹은 더 활동적이고 정신이 맑았으며 더 오래 살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요양원 노인들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것이 전부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치매가 심한 노인들마저도 더 의미 있고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경험하는 것이 가능했다. 얼마나 약을 덜 먹고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 사람답게 사는 일에 대해 사람들이 얼마만큼 더 가치를 두는지 측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2008년 암에 대처하기라는 전국 규모 프로젝트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기 암 환자가 기계적인 인공호흡, 정기적 심폐소생술, 심장 압박 치료 등을 받았거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집중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런 인위적 개입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마지막 일주일에 경험한 삶의 질이 훨씬 나빴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환자가 사망한 지 6개월 후 그를 돌봤던 사람들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확률도 3배나 높았다. 말기 질환으로 생의 마지막 날들을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실패로 간주한다. 이곳에서 환자들은 몸의 각 기관이 하나씩 멈추고 정신은 오락가락하며 형광등이 켜진 이 낯선 방을 절대 살아서 떠날 수 없으리라는 것조차 모르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매달린 채 누워 지낸다. 괜찮아, 미안해, 혹은 사랑해 같은 말로 작별의 인사를 할 기회조차 없이 마지막을 맞는 것이다. 심각한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 것 말고도 해야 할 다른 중요한 일들이 많다. 조사를 해보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통을 피하고 가족 및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주변과 상황을 자각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잃지 않고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신의 삶이 완결됐다는 느낌을 갖는 것이다. 기술에 의존한 의학적 처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완전히 실패했다. 그리고 그 실패에 따른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의료복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아툴 가완디 지음, 김희정 옮김, 도서출판 부키, 낭독 책여행.